한반도의 안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고 중국은 군사력과 경제력을 동시에 앞세워 동북아의 균형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미국 중심의 외교 전략에 대한 피로감이 한국 사회 안에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확장 억제를 이야기하지만 한국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 정책적, 기술적 실체화, 그리고 사실상의 억제 능력을 확보하는 진일보한 진화의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방어의 수혜자가 아니라 전략을 설계하고 기술을 구현하는 능동적 주체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어떤 외교, 안보 환경 속에서 자주 방위 전략이 기술적 진화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무기 논쟁이 아니라 국가 신뢰와 지속 가능한 자주 방위력의 전환점으로 읽히는 이유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 워싱턴의 일부 싱크탱크와 전직 국방 관계자들은 한국이 자주적 방위력을 강화하길 원한다면 동맹 차원에서 조건부 협력도 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이는 공식 정책은 아니지만 과거보다 훨씬 개방적으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과 핵 능력론의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그 배경에는 세 가지 현실적 계산이 있습니다. 첫째, 미국은 세계 곳곳의 분쟁 속에서 동맹의 부담 분담을 강화해 국방비를 줄이려는 전략적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중국을 정면으로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한국을 미국의 방위망 안쪽에 단단히 묶어두려는 완충 전략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선택권을 주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동맹 구조 안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셋째, 일본과의 균형 조정입니다. 일본은 이미 고도의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불균형이 한미일 협력의 균열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한국에도 일정 수준의 기술 협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유연한 태도는 한국을 신뢰해서가 아니라 부담을 나누면서도 동맹의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전략적 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은 과거와 다릅니다. 산업기술, 외교력, 방위 역량이 모두 성장하면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전략국가로 자리 잡았고, 이제는 단순한 협력 대상을 넘어 동맹의 방향을 함께 설계하는 핵심 파트너로 올라섰습니다. 즉, 미국의 계산 속에서도 한국은 더 이상 지시를 받는 위치가 아니라 전략을 공유하고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로 변했습니다. 에이펙 이후 실행 단계로 들어선 에너지 방위 협력. 이 논의는 더 이상 단순한 군사적 발상에 머물지 않습니다. 최근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 협력을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이는 상징적 선언이 아니라 기술 이전과 운용 협력 방안이 구체적으로 포함된 실행형 협력 구도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에너지 기술과 해양 작전 능력을 결합한 전략 플랫폼으로 한반도 주변에서의 작전 지속성과 감시 능력을 높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핵을 보유한 나라가 아니라 정밀하고 고도화된 핵기술을 평화적 운용 역량으로 전환한 나라로 방향을 세운 셈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한미 간의 현실적이며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협력 모델, 대한민국의 방위기술이 진일보한 진화의 단계로 나아갔다는 증거입니다. 북한의 도발 속에서 국민 여론은 자주적 방위력 강화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도 국민의 70% 이상이 독립적 억제력 및 핵 기반 방위력 강화에 찬성했습니다. 이 흐름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국제 질서 속에서 지속 가능한 방위 체계를 모색하려는 진화의 신호로 읽힙니다. 한국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체제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적 핵 개발은 국제 규범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핵 공유, 확장 억제 강화, 핵 추진 잠수함 확보 같은 법적 틀 안에서 가능한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협력형 모델은 동맹의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억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핵기술 이전을 제한하고 있지만 동맹국과의 협력에는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핵 도미노를 가장 우려합니다. 한국의 선택 하나가 동북아 전체의 안보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논의는 단순히 핵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 안에서 신뢰를 유지하며 실질적인 자주 방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식을 찾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기술력, 산업 인프라, 외교적 역량을 모두 갖춘 나라입니다. 하지만 방위정책이란 것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맹의 신뢰, 외교적 균형, 그리고 경제적 부담까지 고려해야 하는 종합 전략입니다. 결국 지속 가능하다는 말은 힘을 키우는 것보다 그 힘을 어떻게 관리하고 신뢰로 연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앞으로의 한국 안보 전략은 기술적 가능성을 넘어 진일보한 진화의 단계로 진입한 새로운 균형의 예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 데일리 미니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